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이분 김은태 교수의 패권의 비밀이라는 강연 내용을 좀 요약해서 공유해 드릴까 해요. 처음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어떤 투자의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좀 전 들었는데, 이 투자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분이 서울대 교수시고 평생을 에너지 연구에만 몰두해온 정말 에너지 전문가세요. 근데 2008년에 그 유가가 막 100달러를 넘어가서 뭐 항상 치솟고 있을 때, 앞으로는 이게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이제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의 당시 좀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불 말을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은 해외에 자원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결국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안타깝죠. 이게 4대강처럼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이 돈이 그나마 각 업체랑 노동자한테 흘러가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나마. 근데 이렇게 해외 자원 개발은 말 그대로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경제에 도움 되지 못하고 그냥 혈세만 이 날린 수십조 원을 날린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때 너무 충격을 받고 평생을 매달려온 이제 에너지 연구를 버리고요. 이때부터 이제 경제사와 산업혁명, 뭐 패권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강연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1번은 혁신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각 개인의 대처법이죠. 첫 번째로 혁신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것은, 과거에 왜 산업혁명 하면 영국이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영국도 저절로 영국에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생긴 게 아니고, 영국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정책이나 환경을 좀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특히 이 증기기관이 사실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처음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산업에 응용하고 이제 이 혁명을 일으킨 건 이제 영국 사람이죠. 이 스토리가, 제임슨 와트라는 사람이 처음 이 증기 기관을 발명하고 특허까지 냈는데, 정작 이 사업이 망한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이 사람은 뭐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매튜 볼턴이라는 사업가가 이 증기 기관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단점은 이제 이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서로 다 이제 카피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자기가 투자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 정부가, 영국 의회에서 이 특허 기간을 연장해 준 거예요. 20년 연장.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혜예요, 특혜. 불공정한 거죠, 불공정.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안 하고 특히 이 사람한테만 해준 거니까. 근데 하지만 이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특허로 인해서 이 볼턴은 이 증기기관에 투자하게 돼요, 전 재산을. 결국 연구는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세계 절반을 식민지로 둔 해가 뜨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공로로 이렇게 매튜 볼턴과 제임스 와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영국 집회에도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혁신이나 혁명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이 잘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소 불공정함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분보다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늘 이게 반대였죠. 실리보다는 이제 명분이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혁신이 또 토대를 만드는데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무슨 제조 2020, 뭐 스마트 시티, 이 미래 산업을 정해주고 기업에 엄청나게 이제 투자해주고 있거든요. 팍팍 밀어주고 있죠.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투자하고 좀 팍팍 밀어줘도 모자를 판에 이제 규제나
법률 등으로 이제 기업들을 좀 괴롭히고 있죠. 이게 나중에 규제 풀었다가 잘못되면 독박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 규제를 풀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두 번째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재들이 몰리는 곳에 이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좀 영상을 올렸는데요. 결국 혁신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인재가 만드는 거거든요.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18세기 중반에 이제 프랑스랑 뭐 스페인 뭐 이런 유럽 국가는 머리 좋고 똑똑한 인재들이 상공업 쪽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상공업이 좀 천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상공업 상인하면은 뭔가 좀 천하게 좀 인식됐잖아요. 반면에 영국은 달랐어요. 영국은 신분에 관계없이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이 이 상공업 쪽으로 엄청나게 진출한 거예요. 결국 이게 나중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고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돼요. 젊은 인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똑똑한 젊은 청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다 이렇게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어요. 2017년 기준에 취업준비생 중에 이제 37%가 공무원 시험 중이라고 해요. 이 수치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머리가 좋은 최고의 엘리트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다 의대에 가서 의사만 하려고 해요. 스카이캣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 의사 만들려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수년째 이과생 최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의대로만 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제 남자는 의대고요. 여자는 교대예요. 이게 바뀌질 않고 있어요. 의사나 뭐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이 절대 뭐 나쁜 직업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좋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이런 직업들은 경제적 파급력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의대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성형외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의대 졸업하고 성형외과를 차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스티븐 잡스 같은 천재, 이 사람 개인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돈 잘 벌고, 그죠? 의사로서. 근데 이게 끝이에요, 끝.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없어요. 이 경제적 파생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로에 제로. 하지만 애플이라는 기업과 어떤 아이폰,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정말 엄청나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이후로 10년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애플, 그죠?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요. 사실은 몇 명의 천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국의 패권은 점점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중국조차 사실은 알리바바, 그죠? 그리고 텐센트, 바이두, 이 다 몇 명의 천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들은 중국 정부와 함께 AI와 4차 산업 어떤 굴기를 이끌고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그 4차 산업과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재들이 엄청나게 양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시면은 AI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박사 학위자가 20에서 30명에 불과해요. 반면에 중국은 뭐 몇천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구 수도 부족한데 절대적인, 그죠? 근데 그것만 지금 엄청 줄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나마 남은 인재들이 다 의대와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암울하죠. 제가 종종 술 마시는 이제 동생 중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놈이 있어요. 얘는 지금 그 머리 심는 이제 페이닥터인데요. 그죠? 근데 얘가 얘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의대 출신인데 한번 제가 술 마실 때 물어봤어요. 너 서울대 의대 왜 갔냐고, 하필 왜 의대 갔냐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래요. 성적이 돼서 갔다는 거예요. 얘는 4차 산업혁명이나 그죠? 뭐
제가 하는 미국, 중국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의사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그죠? 돈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돈 걱정이 없다. 왜냐면 자기는 그냥 좋은 배우자만, 배우자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럼에도 강남 아파트는 자기 못 산다고 좀 우울하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개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렇게 얼마나 똑똑한 아이예요? 똑똑한 아이가 하루 종일 대머리 아저씨들 머리 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가적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죠. 이 강연의 핵심은 결국 정부도 그리고 우리 각 개인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미국, 뭐 중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져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이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뭐 자율주행이니 뭐 의료혁명이니 막 미래기술 개발한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사실 무슨 법무부 장관 후보 비리 캔다고 뭐 수백 명 검사들이 혈안이 돼서 움직이고 막 이 좁은 이게 좁은 땅덩어리잖아 이게 여기 안에서 뭐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주식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청약에는 막 몇만 대 일로 몰리잖아요. 온통 술자리 화제도요. 야,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니? 이런 얘기뿐이에요. 강연자의 말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말 애국심이 느껴졌는데요. 저는 애국심과 투자는 전혀 다른 거라고 봐요. 이거 다른 거예요. 이 애국심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희망도 별로 안 보이는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좀 바보 같은 일이죠. 4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이거를 잘하고 있는 곳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 나라의 기업. 그게 어디예요? 미국, 중국. 여기서 미래를 선도할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전 세계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장악하고 4차 산업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 그런 기업 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이익 잘 내고 있고 미래 먹거리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10년 뒤에도 꽃을 필 그런 기업.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그래서 텐센트. 강연 제목이 왜 패권의 비밀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 개개인의 패권의 비밀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10년 이상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게 바로 그 비밀이 아닐까, 그 패권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